노화에 도움이 된다는 수많은 영양제 광고. 노력 없이 돈만 내면 관절 건강을 좋게 만들어 드립니다. 뇌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품들이 시장에 넘쳐납니다. 정교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짜인 이런 마케팅에 의해 판매되는 영양제들. 정말 안 쓰셔도 되는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성질환 관리를 기피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에는 쉽게 지갑을 여는 걸까요? 실제로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환자들이 미래의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너무 적게 한다는 점입니다. 인체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부속의 고장 비율이 점차 늘어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카운트해서 노쇠지수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노쇠지수가 점점 쌓이게 되면 결국 전반적인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함께 떨어지게 되고, 이는 굉장히 서서히 죽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안타깝게 관찰되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질환약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해 약 드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 약들은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큰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선임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영양제를 드시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란셋 더 랜서 위원회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만성 질환 관리를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진단되면 최대한 빨리 치료하고 잘 관리해야 혈관 건강이 유지되고 결국 인지 기능 저하도 예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약 먹기 싫다,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몸에 안 좋다더라 같은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면서 만성 질환 관리를 기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증상과 관련된 대증 치료에 대한 선호입니다. 허리가 아프다면 코어 운동, 자세 개선,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노력이 먼저 따라와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약이나 주사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습관이나 운동 같은 근본적인 노력을 건너뛰고 마사지, 물리치료 혹은 진통제를 먹어 당장의 증상을 덮으려고 합니다. 이런 심리는 지금 겪고 있는 불편을 없애달라, 약이나 영양제로, 내가 안 힘들게 해달라는 요구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증상을 약으로 통제하려다 보면 약의 개수는 무한정 늘어나게 됩니다. 정작 필요한 만성질환 약은 제대로 안 드시면서 이다제 약물 복용에 꼬여서 결국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다른 약들을 더 쌓이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대증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닥터 쇼핑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인당 외래 진료 방문 횟수는 OECD 평균보다 거의 3배에 달하며 드시는 약의 개수도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고,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은 심해집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돈이 아닌 노력으로 당신의 뇌와 관절을 지키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챕터 1 논란의 시작, 모든 것을 바꾼 연구. 카운트다운 연구와 노쇠지수의 등장. 현재의 노년의학 통념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바로 노쇠 FRAILTY 개념의 확립입니다. 노쇠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을 넘어 심각한 장애나 사망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취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노화와 질병을 별개로 보았지만 이제는 노쇠지수를 통해 개인의 고장률을 정량화합니다. 이 노쇠지수가 증가하면 신체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까지 함께 악화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 초반 존스 홉킨스 대학교 린다 프리드린더 프라이드 박사팀이 주도한 연구들은 노쇠를 측정 가능한 의학적 상태로 정의하며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는 사람들의 의료 이용과 행동, 그리고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노력 없는 치료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의료 시장을 왜곡시키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플라시보의 경제학, 왜 비싼 영양제에 혹하는가?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마케팅의 핵심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노력 없이, 사례 중심으로, 그리고 신뢰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정 영양제나 시술을 받고
어떤 분이 좋아졌다더라는 사례 중심의 입소문은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근거, 중심의학 EBM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짜 신뢰가 부여됩니다. 전문가의 가운을 입은 사람이 나와 홈쇼핑에서 방송을 한다거나 가격을 적당히 비싸게 책정하는 전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짜약 효과 플러시보 이펙트는 약의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될 때 더욱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짜약 자체도 효과가 있지만 비싼 가짜약은 심리적으로 더 큰 기대를 불러일으켜 효과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 영양제와 시술은 스토리를 입히고 전문가의 가짜 권위를 부여하며 비싸게 판매됨으로써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통계적으로 보건의학적 관점에서 효과가 잘 알려진 만성질환 관리는 외면당하고 정교하게 짜인 마케팅에 의해 판매되는 영양제에 불필요한 돈을 쓰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챕터 2 밝혀지는 진실, 반박하는 근거들. 뇌 건강의 진짜 열쇠 만성질환 관리. 뇌 기능을 좋게 만든다는 영양제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인지 기능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미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앞서 언급된 란셋 치매예방위원회의 보고서는 치매 위험 요소 중 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위험 요소를 강력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뇌의 건강은 혈관 건강과 직결되며 혈관을 망가뜨리는 만성질환을 방치하는 것은 뇌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만성질환약을 거부하고 대신 인지 예비능을 높인다는 영양제에 의존합니다. 인지 예비능이란 뇌의 현금 통장과 같은 것으로 뇌가 손상을 입어도 기능 저하를 버텨낼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합니다. 인지 예비능을 증가시키는 3가지 과학적 방법. 연구 결과 인지 예비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영양제가 아닌 3가지 행동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신체 활동 운동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 성장을 돕는 핵심 활동입니다. 인지 활동 평생 학습,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 등 머리를 계속 쓰는 것입니다. 사회 활동 사람들과 교류하며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근거들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챕터 3 더 깊은 진실, 과학적 원리 탐구. 근육은 왜 빠지는가? 노쇠와 근감소증의 작용 기전. 노년기 건강의 핵심 지표 중 하나는 근감소증 SARCOPENIA의 예방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의 도구를 넘어 전신대사 기능과 인지 기능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근육의 기능과 양을 좋게 유지하는 데 유일하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나 영양제를 섭취해도 근육에 적절한 부하를 주지 않으면 근육은 성장하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작용 기전 메커니즘 오브 액션은 복합적입니다. 노화에 따라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등 근육 합성을 돕는 동화에너발릭 호르몬은 감소하고 근육을 분해하는 이와 CATABOLIC 작용이 우세해집니다. 여기에 만성 염증 상태가 더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까지 떨어지면서 근육이 급격히 소실됩니다. 따라서 뇌 건강과 근육 건강의 교집합을 만든다면 우리는 전략적인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걷기를 넘어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4가지 운동 요소 포트폴리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운동은 다음의 4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심폐지구력 강화, 근력 운동 근육량 및 근력 강화, 스트레칭 관절 가동 범위 및 유연성 향상, 밸런스 운동 균형 능력 및 낙상 예방.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이 주요 국가 163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아주 적지는 않으나 대부분 걷기 외의 운동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앉아 있는 것보다 대사적 활성도가
겨우 3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진짜 운동은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땀이 나거나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기, 경사로 오르기, 조깅, 수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 스트레칭, 밸런스 운동을 실천하는 분들이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서울 시민 중 근력 운동 실천 비율이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딱딱해지고 가동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밸런스 운동은 필수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개인마다 취약한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유튜브나 그림만 보고 따라할 경우 과발달된 부분만 사용하고 취약한 부분은 운동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운동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운동을 배우고 자세 교정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5세 이상에서는 새로운 운동을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60대 초반까지는 이 4가지 운동 습관을 몸에 새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챕터 4 숨겨진 위험과 오해. 무릎을 망치는 잘못된 걷기 습관의 역설. SHUTTERSTOCK. 탐색.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황토길을 걷거나 무리하게 걷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채 노년기에 굳은 자세로 걷기만 하게 되면 무릎 연골이 굉장히 빨리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쿼트는 무릎 주위 근육을 강화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근육이 대신 받아주게 하는 핵심 운동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올바른 자세로 스쿼트를 습관화하면 무릎 연골이 축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연골이 안 좋아져 버리면 이때부터는 스쿼트를 포함한 근력 운동 자체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질환이 발생한 다음에 병원을 찾게 되면 지금부터는 근력 운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단도 내려오시면 안 되고 스쿼트도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즉, 예방을 위한 운동과 질환이 생긴 후의 운동에는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제 약물 복용에 숨겨진 위험. 더 POLYPHARMACY 트랩.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위험은 다제 약물 복용 POLYPHARMACY의 문제입니다. 특히 증상을 덮기 위한 약물들이 위험합니다. 진통제, 수면제, 방광약 같은 대증 치료 약물들이 쌓이게 되면 이 약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거나 약물 자체의 부작용으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근육 소실, 시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려던 행동이 장기적으로는 노쇠를 가속화시키고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더 빨리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환자분들이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만성질환약은 거부하면서 정작 인지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증상약들을 복용하기 위해 닥터 쇼핑을 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챕터 5.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짜 처방전. 마지막 30년을 설계하는 향노화의 지혜. 노화와 질병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죽음을 터부시하고 노화를 거부하는 관점은 결국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좌절을 낳습니다. 일본에서는 노화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고 항노화 엔티-에이징가 아닌 향노화 터워즈 -에이징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즉, 마지막 30년, 즉 70세부터 100세까지를 나를 완성하는 시기, 충만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1. 노력이 담긴 평생 포트폴리오 구축. 노년기 건강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어서 젊어서부터 꾸준히 점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강조한 4가지 운동 요소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매일 습관처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폐경기 이후 브릿지 운동 누워서 엉덩이 들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골반저 근육 발달, 케겔 운동 효과, 코어 및 둔근 자극을 통해 소변 문제와 코어 근육 부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신 근력 운동은 무거운 중량이 아닌 자기 몸의 중량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플랭크, 런지, 올바른 스쿼트 자세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평창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개월간 주 2회, 한 번에 1시간씩 4가지 운동 요소를 포함한 구조화된 운동을 했을 때 신체 기능이 약 10년에서 15년 가까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80대 초반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큰 폭의 신체 기능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영양제 대신 운동 교육에 투자하라.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에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쓰면서도 운동 교육에는 인색합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개인 운동 지도 PT이지만 비용이 비쌉니다. 영양제 사 먹을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 맞춤형으로 개인 운동 지도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보건소나 국민체력백과 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저렴하거나 무료로 노년기 맞춤형 운동을 꾸준히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 슈퍼에이저처럼 생각하라. 슈퍼에이저 슈퍼마이너스 에이저는 80대에도 3040대보다 더 건강하고 인지 기능이 좋은 분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노년을 별도의 시기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학습 노년기에도 인지 기능을 계속 강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액티브 라이프 스타일 계속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나를 개발시키는 여러 활동을 합니다. 결국 노쇠가 완연하게 자리 잡기 전에 다면적이고 구조화된 운동과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인지 기능 악화를 예방하는 선순환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론 핵심 요약 및 성찰. 노화는 거부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노쇠는 우리가 노력하여 지연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영양제보다 근거 중심의 관리 치매 예방을 포함한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 관리입니다. 증상만 덮는 대증 치료 약물들은 다제, 약물 복용의 위험을 높여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운동은 가장 강력한 약돈이 아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밸런스 4가지 운동 포트폴리오가 뇌 건강과 근육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과학적 처방전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 근력 운동은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영양제 비용을 아껴 운동 전문가에게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습관을 만드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화에 대한 관점 변화. 죽음과 노화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마지막 30년을 향노화의 시기로 받아들여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건강은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쌓아 올리는 자산입니다. 당신의 건강 주권을 되찾고 후회 없는 노년을 설계하십시오.